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를 쭉 녹화하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배터리가 날아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예 다 거의 한 30분 되는 분량을 날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요거 저장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요. 간단하게 책 보면서 설명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175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이제 고등교육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이상 그런 게 아니라 대학교육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요. 높은 소득과 연결되는 거니까 그건 자기가 다 거기서 얻게 되는 이득을 회수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등교육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고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75페이지에 거기 가보시면 자, 고등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된다 찬성하는 주장도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필요 없다. 대학 교육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가 있고요. 아니다. 근데 대학생들한테 가만히 보면은 나중에 졸업 후에 그 소득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자기가 공짜로 받고 이득은 자기가 챙겨가는 거잖아. 그 이득만큼 생산성 올라간 거를 사회에 다시 환원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가 그 사회적인 외부성, 긍정적인 외부성을 창출한 것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런 내부화 시켜서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경우에 찬성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자기가 얻게 되는 소득이 자기 생산성 증가하는 것 그 이상의 뭔가 실력 발휘할 수 있게 되면은 자신의 그 능력치를 넘어서는 그 긍정적인 외부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조를 또 해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약간 논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은 보조금을 제거하게 되면은 밑에 세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고등교육에 대한 양의 외부성이 있다라고 할 때요. 거기 보시면 학생들한테 똑같이 혜택을 줘야 되는가? 그게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과마다 다르잖아. 거의 경제학, 경영학, 의학 같은 그런 다양한 전공이 있는데 같은 외부성, 같은 크기의 외부성을 창출하느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다르다라고 하면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의 크기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 단락 볼게요. 보조금을 찬성하는 사람들은요. 거기 보시면 보조금이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대학원 같은 것도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진학을 안 할 거 아니냐. 그럼 대학원 수가 줄어들잖아. 대학원생들 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안 되니까 이 대학원생들 아니면 대학생들 수가 감소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보조금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차 정비소 하는데 보조금을 주면 거기로 임금이 올라가고 보조 혜택이 있으니까 정비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도 보조금이 없어지게 되면은 자동차 정비공에 대한 그쪽에 대한 노동의 공급 지원하는 사람도 줄어들어. 근데 왜 대학 교육에 지원해주고 자동차 정비공 하는 대학을 안 간 직업을 그냥 선택한 사람한테는 왜 보조를 안 해줘? 이건 차별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는 약간 보조금을 줘야 한다라는 그러한 논거로 보긴 좀 어렵고요. 자, 마지막 단락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논의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이거요. 인적 자본이라는 것은요. 담보 제공받기가 되게 곤란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이라는 건 뭐야? 내가 뭔가 물건을 사가지고 환금성, 유동성, 화폐로 바꾸는 데는 좀 쉬워요. 그런 거. 물적 자산 같은 건. 근데 내가 공부를 해서 인적 자산, 인적 자본으로 몸에 체화시켜서 가지고 있는 거는요. 이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강의를 하거나 뭔가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시간이 좀 걸려요. 돈으로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제가 인적 자본이 많이 축적돼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무슨 석사입니다, 박사입니다 이렇다고 해가지고 은행에서 담보를 더 제공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이렇게 불안전성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자, 고등교육에 대한 편익이 비용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없어서 자금을 대출받아가지고 학교로 가야 되는데 학자금 대출이 안 되는 거야. 누가 나를 보고 그냥 대출해 줄 리가 없는 거죠. 담보도 없고 아직 직장 경력도 없으니까 신용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본시장의 불안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그래서 정부가 이런 시장 실패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이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은 정부가 믿고
네, 대출을 해주는 거야. 그 학자금 대출이 그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시장의 이자율에 맞춰가지고 대출, 대부를 해주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거기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 아니, 공부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지. 학자금 대출 해가지고 공부도 싫은 애들이 그쪽으로 자금 대출해서 만약에 비용을 빌리는데 이자 비용이 좀 싸게 되면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진학했다?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 그것도 선택에 대한, 선호에 대한 왜곡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아니, 실질적인 관심에 따라서 거기 네 번째 줄에 있네요. 직업을 선택하는 걸 해야지 이자율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면 말이 되겠냐? 뭐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또 대립되는 견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앞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계속 약간 토론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는요, 교육시장에 대한 불평등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재화평등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재화평등주의는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보시면 어떤 재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용 가능하게 되어야지 그게 공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 교육이라는 게 정상제라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소득이 낮은 애는 교육 서비스를 덜 받게 되는 거고요.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 서비스를 많이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소득층은 소득이 낮으니까 낮은 교육 수준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바로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상품 평등주의 측면에서는 교육을 위해 가지고 골고루 정부가 똑같은 상품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선 지원해줘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거기 보시면은 상품 평등주의는 두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재화평등주의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거기 보시면 교육이 모든 국민들한테 혜택이나 비용에 관계없이 모두가 그건 우선 누려야 되는 거야. 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다른 대학 교육 같은 거는 고등교육은 빼고요. 초등교육 같은 거는 필수적으로 의무교육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게 널리 그런 것들은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형평성 논의가 다음 단락의 첫 번째 줄 보시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보조를 좀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소득의 형평성과 관련된 것을 더 증진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실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봤나 봐요. 그래서 보조금으로 인해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할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보조금 받고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은 야, 그러면 불평등도가 더 이렇게 감소되거나 어떻게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실제 연구를 해봤더니 캐머런 교수랑 해크만 교수가 1999년 논문에서 보니까 가구 소득의 그 자체는 대학 진학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가구의 집이 부자냐 그렇지 않냐, 이게 대학에 진학할까 말까,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 뭐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할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는요, 집이 부자라서 야, 너 지원해 줄게, 가! 안 간다는 건가 봐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득이라는 것은 그 학생,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이라든가 어떤 배경을 나타내 주는 것 뿐이지, 만약에 집안의 환경이 뭐 금수저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뭐 다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주 2번에 또 참고로 실증 연구가 있거든요. 능력이라는 요소를 감안한다면 대학 등록 여부와 또 대학의 수업료, 또 대학 등록 여부와 가구의 소득, 그 사이에는 별로 상관관계가 별로 없더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3절에 해당하는 2절에 해당하는 교육에 대한 정부 개입으로 무엇을 달성할 수 있을까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